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갱년기, 폐경 증후군을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요. 강북삼성병원 갱년기 클리닉 산부인과 김계영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요즘에 이 갱년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 호르몬 치료인데요.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말도 있어서 어떻습니까? 네. 유방암의 위험성은 사실 폐경 여성의 건강의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 유방암의 주된 인자는 오랜 기간 동안 내 몸에서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 즉 아주 빠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그리고 비만입니다. 호르몬 치료 시 유방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호르몬 사용 시 유방암 발생의 위험성은 일부 증가하나 이는 새로운 암의 발생을 유발시키기보다는 기존의 유방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의 위험성이 비록 증가하더라도 유방암 가족력이라든지 폐경 후 비만, 과도한 음주와 같은 유방암의 위험 인자보다 그 위험의 증가는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하면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은 필수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럼 호르몬 치료를 받는 이 또 갱년기 여성들에게 또 유방암 검진이 더 강조되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호르몬 치료가 유방의 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유방 밀도의 증가는 유방암의 위험성과는 관련이 없으나 유방암의 진단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은 필수적입니다. 호르몬 치료 자체가 유방의 어떤 밀도를 네, 높인다. 네. 그러면 엑스레이나 어떤 초음파에서 그걸 좀 그렇죠. 보이는 걸 갖다가 좀 덜 발견을 좀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군요. 네. 그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의 호르몬 치료가 방법으로 제시되는 건 어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장점이 그만큼 많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감소를 시작해서 더 이상 난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갱년기 증상은 폐경 초기 여성에게 사용할 때는 단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초기 증상부터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오는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폐경 후에 이 호르몬 대체요법, 호르몬 치료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지, 뭐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호르몬 치료의 기간이랄까요? 네. 딱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개개인에 따라 증상의 소실이 호르몬 치료 후 수개월 만에 가라앉아서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끊었다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혹은 또 사용 후에 내가 써보니까 너무 이익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냥 지속적인 검사를 하면서 오랜 기간 지금 제 환자분 중에는 10년 넘게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연구 결과 보면 5, 6년 내외의 여성 호르몬 복용은 안전하고 적어도 10년까지는 호르몬 복용의 위험성과 유익성을 따졌을 때는 먹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좋아지면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는 건가요? 개개인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호르몬 치료가 이제 했을 때 그게 완화되고 나는 이제는 좋아졌다 하셔서 그냥 본인이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적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는 썼다가 다시 또 이제 무슨 어떤 뭐 변화가 있고 주변에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서 다시 확 하고 돋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다시 또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런 걸 반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거하고 또 달리 또 내가 써보니까 이거는 훨씬 나한테 너무 좋은 점이 많더라 해서 난 그냥 계속 검사하면서 계속 먹겠어요 하시면서 적어도 이제 60 넘어서까지도 계속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면 갱년기 증상이 심한 분들일수록 호르몬 치료의 효과는 좀 높아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좀 득과 실이 있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호르몬 치료는 폐경 초기에 쓰실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폐경이 됐다고 무조건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진 않고요. 증상이 없이 그냥 가시는 분들은 운동하시고 식이요법 하시면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아주 요란하게 그 증상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초기부터 그런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약을 권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뭐든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도 치료가 잘 된다거나 고혈압이라도 치료가 잘 되시는 고혈압은 되지만 뭐 간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뭐 어떤 다른데 내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게 우선이 돼야지 호르몬 치료가 우선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죠. 네. 그리고 또 호르몬 치료하면 또 살이 찐다 이 부분 고민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네. 진짜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살이 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폐경이 시작되면 기초 대사량도 줄고 그러면서 지방은 늘어나서 살이 찌기 쉽습니다. 특히 지방의 분포 패턴도 젊었을 때는 주로 지방이 허벅지나 엉덩이 등에 이제 생기던 것이 그렇죠. 폐경 이후에는 다리는 덜 찌고 주로 배 쪽으로 올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른 복부 비만도 많고요. 네. 그때 이제 호르몬 치료도 약의 종류에 따라 같은 약이라도 받아들이는 개개인에 따라 살이 찌시는 분이 계시고요. 오히려 또 체중이 감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하나 더 이제 덧붙이면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좀 여성분들 중에 계시잖아요. 이런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이 또 호르몬 치료를 망설이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네. 폐경 그 자체로 인해서 무조건 호르몬 치료를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갱년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막연히 호르몬 약을 먹으면 유방암이 걸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지신다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충분한 검사를 하신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갱년기는 오히려 건강을 돌아볼 수 있고 건강이 돌아올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갱년기 증상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뭐 석류, 칡, 콩, 또 홍삼, 뭐 백소 뭐 이게 도움이 된다. 주변에서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이것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효과가 조금은 있는 듯합니다. 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갱년기 초기 증상인 붉게 달아오르거나 뭐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든지 발한 등에 대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또 그러한 식이요법에도 효과가 없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은 음식이고 식품은 식품일 뿐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증상 완화에 분명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양의 칡이라든지 석류 같은 것을 때론 그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자궁 근종에 자극을 주어서 더 커지게 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자궁에 혹이 좀 크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변화가 이게 오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싶어요. 네, 예. 물론입니다. 건강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